21일 유엔 세계관광기구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전 세계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65% 감소했다고 합니다. 상반기 여행객 감소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72%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유럽 66%, 아프리카 57%, 중동 57%, 미주 55% 등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포함된 동북아시아 지역의 관광객 감소율은 83%로 더욱더 높았는데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 중에는 홍콩의 감소율이 91%로 가장 높고 중국 84%, 일본 76%, 한국 75% 감소했습니다. 세계관광기구는 올해 상반기 관광객 감소에 따른 경제 손실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기록한 경제 손실의 약 5배에 달하는 4,60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의 관광산업이 GDP와 고용에 미치는 기여도가 주요국 중 최하위를 보이는 이유는 전체 경제 규모에서 반도체 등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방문하기 위한 관광 비용이 많이 들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유럽 관광 국가들은 기차나 자동차로도 방문하기 쉽지만 한국은 대부분 비행기를 타야 올 수 있기 때문에 관광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 자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보다 관광객이 지출하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도 이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부문만 산출하다 보니 관광산업 규모가 실제보다 적게 추정되는 면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캠핑카의 경우도 관광을 목적으로 렌트를 하지만 관광산업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광지 외에도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개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월 CNN에서는 한국이 가족 여행에 좋은 7가지 이유라는 기획 기사를 다뤘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의 관광지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없는 특이한 한국만의 여행 문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역의 아동시설이 모두 훌륭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최고의 여행지가 된 데는 사회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 1인당 1.05명의 아이를 갖는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비용을 아끼지 않으며 한 가족의 수입과 휴가 날짜 대부분을 한 아이에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에잇포켓 문화는 집안에 귀한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 부모는 물론 양가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까지 많게는 8명의 어른들이 지갑을 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문화는 아이들이 노는 동안 어른들은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고급 키즈카페부터 가족의 호캉스를 위한 고급 호텔 문화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는 한국을 여행하는 것이 즐거운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호텔은 아이들의 원더랜드. 한국 호텔은 더 크고 더 멋진 가족 시설로 경쟁 중입니다. 한국 고급 호텔 중 어느 곳에서 넓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가장 먼저 설치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대형 호텔은 아동들을 위한 시즌별 활동으로 타 호텔과 경쟁 중입니다. 이로써 한국의 최신 여행 트렌드인 호캉스라는 호텔 휴가가 생겨났습니다. 연휴 시즌이면 한국의 호텔들은 국내 가족 여행객들로 예약이 다 마감될 정도입니다. 호텔들은 여름철 옥상을 어린이 워터파크로 바꿨고 아름다운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 수영장, 전용 요리교실, 넓은 실내 놀이터, 헬로키티 테마를 갖춘 객실과 어린이 볼링장, 초대형 실내 및 실외 놀이터도 갖추고 있어 가족들이 호캉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한국만의 독특한 키즈카페. 한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키즈카페는 시간당 이용료를 지불하는 실외 놀이터입니다. 이곳의 가장 멋진 점은 아이들의 놀이만큼 부모의 요구도 진지하게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카페 구역에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어른들의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막힌 곳 없이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도록 인테리어와 음식도 기대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들과의 쇼핑이 즐거운 이유. 한국의 백화점들은 부모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들을 맡아주는 키즈 카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매 사용 후 소독을 마친 유모차를 무료로 렌탈해줍니다. 유모차이지만 자동차처럼 생긴 푸시카와 아동용품층에 설치된 수유실 키즈 카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데리고 서울의 백화점을 방문한다면 아이를 2시간까지 맡기고 쇼핑이 가능한 키즈 카페를 방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백화점에는 신선한 유아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푸드카페가 존재하며 유아침대가 딸린 유아수면실, 기저귀 교환실, 소독장치, 전자레인지, 전기 주전자가 있는 수유실 등 완벽한 어린이 라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전용 책 미술관과 회전 목마, 기구처럼 생긴 피크닉장이 있는 백화점도 존재합니다. 네 번째, 기발한 육아용품. 보온 도시락. 아기들이 이를 닦거나 세수할 때 젖지 않도록 해주는 타월, 불이 켜지는 LED 우산, 자외선으로 공갈 젖꼭지를 소독해주는 케이스. 놀랍게도 이 다용도 유아 침대는 펼치면 놀이매트가 됩니다. 한국의 기발한 육아용품은 찾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서울의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에 가면 어린이 장난감, 용품, 옷 전용 매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를 위한 환상적인 박물관. 한국에는 다양한 어린이 박물관이 있어 비가 오거나 더운 날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당신의 어린 딸을 데리고 제주도를 방문한다면 헬로키티 박물관에서는 3시간을 보내도 핑크색의 전시와 놀이터를 다 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 테디베어 박물관에서는 테디베어 역사를 살필 수 있고, 서울 어린이 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 민담에 등장하는 신비로운 동물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과 부산 등에 있는 체험동물원을 방문한다면 아이들이 상어부터 왈라비, 고슴도치와 호저 등의 동물에게 직접 먹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끝판왕은 키자니아. 키자니아는 당신의 아이를 위한 역할놀이의 최종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한국 고유의 직업을 아이들이 경험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농심관에서 아이들은 라면 기계로 컵라면을 만들 수 있고, 대한항공관에서는 조종사 유니폼을 입고 비행 시뮬레이터를 경험하거나 승무원으로서 승객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롯데리아에서는 햄버거를 만들고 세스코에서는 해충을 박멸합니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소방서입니다. 당신의 아이가 미니 소방관으로 변신해 진짜 물로 3층 건물에 난 진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오뚜기관을 미국에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농심관으로 소개한 것과 한국 관광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멕시코 기업 키자니아를 언급한 것이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한국 기업이 직접 참여한 테마파크를 어린이들이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예약 없이 갈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끝으로 한국의 모든 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예약이 필요 없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 응급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의료시설이 훌륭해 염려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한국에서 받는 비보험 치료비가 다른 곳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으므로 아이의 치아 클리닝 등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실력도 뛰어나지만 영어를 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많습니다. 최근 의료 관광이 늘어나면서 치과 진료 투어가 증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키즈 카페와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해외에서는 특별한 문화로 보여지면서 신기한 볼거리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침체된 관광 산업을 위해 여러 가지 특이한 관광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쉬고 있는 비행기를 이용해 국내 상공을 비행하는 관광으로 마치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내는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죠.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위축된 한국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필더 리듬업 코리아라는 제목의 시리즈는 7월에 게재된 후 2개월 만에 8천만 뷰에 육박하고 있죠. 그동안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홍보 영상은 젊은 층을 사로잡으려 노력을 했음에도 큰 인기를 끈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대한 반응은 그야말로 대박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댄서들은 한복을 연상시키는 선명한 색감과 디자인의 의상을 입고 힙한 춤 사위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판소리를 닮은 음악이 들려 한국인의 흥을 제대로 표현했다는 반응입니다. 리듬과 판소리의 절묘한 조합은 해외 네티즌까지 중독되게 만들고 있다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영상을 30분 동안 반복 재생하고 있다. 한국 정말 예쁘다. 코로나가 끝나면 가보고 싶다. 이상하긴 너무 이상한데 빠져들고 있다. 촌스러운데 세련된 신기한 한국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관광이 재개되어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쁘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